고성능의 함재기와 자신을 호위해줄 군함이 존재하는 항공모함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웬만한 군사 강국들은 항모를 최소 한 척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지역 강국들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3, 5, 6위의 군사 강국들을 밀집한 동북아도 항모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를 두고 무려 함재기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자국의 함재기인 J-15를 KF-X와 비교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KF-X는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KF-X 함재기형 개발에 중국이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모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탑재하는 함재기이며 어떤 함재기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납니다. 예산이 없어 구형 해리어를 탑재하는 태국의 차크리 나루에벳은 나룻배라고 조롱받으며 F-35를 탑재하는 미국의 항모 전단은 초강대국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KF-X 함재기형의 개발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한국은 경제와 국방, 외교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척의 경항모로는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 척을 도입해 한 척을 훈련 예비용으로 보관하는 것이며 최소한 두 척은 보유해야 원활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경항모에 불과한 LPX-2를 한 척만 건조하는 것은 바로 KF-X의 함재기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한국의 계획은 우선 경항모인 LPX-2를 건조해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뒤 후속함으로 7만톤의 중형 항모 한두 척을 추가 건조하여 KF-X 함재기형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KF-X의 함재기형을 개발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가 공군형 KF-X가 대당 600억대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군용보다 비싼 함재기형 또한 아무리 높아도 800억대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격 변동을 감안해도 F-35B와 C보다 최소 40%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6해공 상군 중 가장 예산이 적은 해군에게 부담이 덜하며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를 제외한 모든 함재기보다 우월한 성능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F-35 도입이 불가능한 국가의 수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인도와 터키, 싱가포르는 중형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지만 미국이 F-35C를 수출하지 않으며 우연의 일치인지 세 국가 모두 한국과 군사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KF-X의 잠재적 고객입니다. 무엇보다 KF-X 함재기형은 한국 해군의 주적인 중국 해군의 함재기 J-15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J-15는 4세대 전투기 수우-27의 불법 복제에 불과해 러시아도 형편없다고 비웃습니다. 반면 KF-X의 스펙은 4.5세대 최강급으로 평가받으며 스텔스 성능은 확실히 열세지만 공대공 능력만큼은 F-35에 준한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비교가 실례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스텔스기 J-20의 함재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J-20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걸맞지 않은 높은 가격으로 현재 양산된 공군용 J-20도 100대는커녕 50대에 불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까지 추락했으며 중국 공군도 공식적으로 200대 이상 양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J-20의 함재기형 개발과 추가 양산은 현재 중국에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J-15가 퇴역하거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KF-X 함재기형 개발과 두 척의 항모를 추가 도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그보다 절망적일 수 없는데요. 중국 해군은 장기적으로 총 6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지만 한국과 함재기의 격차가 워낙 압도적이라 한국 해군이 입는 피해 이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중국
중국 항모 전단 전력의 최소 절반을 한국 혼자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중국이 고작 한국 한나라를 제압하기 위해 자국 해군 전력의 절반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FX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라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작했지만 벌써 내년이면 시제기 공개와 시험 비행까지 준비할 정도로 순조롭게 개발되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KFX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인 만큼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전설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KFX가 양산되어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